한 남자가 바위 위를 더듬으며 천천히 전진한다. 손전등 불빛이 분기함 위를 스친다. 조그만 발을 헛디뎌도 바위 사이 어둠 속으로 곧장 삼켜질 것 같다. 그 아래 어딘가 작은 공간이 있는 듯 소리가 메아리 친다. 그리고 그곳에 누군가 있다. 미국 매사추세츠주 플랭클린 카운티의 작은 마을 레버렛. 숲 사이 깊숙한 곳에 좁고 긴 협곡이 숨어있다. 그 이름은 레틀 스네이크 거터. 겉으로는 단순한 바위 언덕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서면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진다. 길이 약 1.2km, 깊이 10m 남짓. 협곡의 바닥은 흙이 아니라 거대한 붕괴암으로 가득하다. 발밑에는 울퉁불퉁한 바위 조각들이 겹겹이 쌓여있고 그 사이사이에는 깊은 크랙과 작은 챔버가 숨어있다. 사람 한 명쯤은 흔적도 없이 삼킬 수 있는 틈들이다. 양쪽 벽은 깎아지른 절벽처럼 솟아있다. 공식 탐방로는 협곡의 바깥을 따라 이어진다. 지도에도 표시되지 않은 중앙부는 관리자조차 손을 대지 못한 채 공백처럼 남아있다. 들어가는 순간 안전을 보장할 수 없는 구역. 이곳에 곧 누군가가 발을 들인다. 그들의 발걸음은 정해진 길을 벗어나 돌이 만든 틈과 균열 속으로 향하게 될 것이다. 여름 오후 레틀 스네이크 거터 입구. 나무들 사이로 난 좁은 길 끝에 4명의 젊은 탐방객이 모습을 드러낸다. 마야 25세. 도시에서 직장 생활을 이어가지만 주말마다 모험을 찾아 나선다. 그녀의 곁에는 레이첼. 또래의 여성으로 마야와 오랫동안 함께 활동해온 동료다. 같은 그룹에 소속된 제이슨. 키가 크고 잘생긴 외모로 눈길을 끈다. 그는 그룹의 중심에 서 있는 듯 보이고 두 여성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그에게 쏠린다. 그리고 닐. 그는 조용하고 평범하다. 눈에 띄지 않는 존재처럼 보인다. 이들은 오늘 트레킹 활동으로 이곳에 모였다. 안전한 숲길도 있었지만 그들의 관심은 미지의 협곡에 있었다. 붕괴암이 겹겹이 쌓인 협곡의 중앙부. 지도에 표시조차 되지 않은 위험한 구간. 곧 그곳이 이들의 발걸음을 끌어당길 것이다. 지도 위에 두 갈래의 길이 뚜렷하게 갈라진다. 실선과 점선으로 표시된 구간. 휘트니 로드, 레틀 스네이크 거터 로드, 그리고 커넥터 루프. 이곳은 공식 트레일 네트워크, 관리되는 안전한 루트다. 누구든 트레일 마커를 따라 걸으면 숲길은 이어지고 협곡의 위험은 멀리 비껴간다. 하지만 지도의 중심부는 다르다. 아무 이름도 아무 선도 그려지지 않은 회색 공간. 그곳은 협곡의 속살, 붕괴암과 바위 더미가 가득한 구간이다. 발 아래는 흙길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바위 파편. 틈은 깊고 불규칙하며 발을 잘못 디디는 순간 그대로 삼켜질지도 모른다. 관리자는 분명 경고한다. 지도에 표시되지 않은 구간은 관리조차 미치지 못하는 곳이라고. 경로 이탈은 곧바로 위험과 마주하는 일이라고. 그러나 안전한 길과 위험한 길이 나란히 놓여 있을 때 사람의 선택은 언제나 한쪽으로 기운다. 호기심, 자존심, 그리고 누군가의 시선을 끌고 싶은 욕망. 네 사람의 발걸음은 이제 이 갈림길 앞에 서 있다. 안전한 루트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지도조차 포기한 그 회색의 공간으로 들어설 것인가? 그들은 어디를 선택할 것인가? 네 사람은 여전히 트레일 마커를 따라 걷고 있다. 안전한 길. 하지만 그 길은 지루하다. 낯선 공간에서 짜릿한 무언가를 찾으려는 마음은 점점 더 커진다. 제이슨이 앞장서고 레이첼은 그 옆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간다. 그의 웃음은 레이첼을 향한다. 마야의 눈빛은 점점 날카로워진다. 마야의 내면은 흔들린다. 질투. 제이슨의 시선을 얻고 싶다는 갈망. 레이첼에게 뒤처지고 싶지 않다는 자존심. 그녀는 발걸음을 멈춘다. 그리고 말한다. 나는 새로운 길을 한번 가보겠다고. 무섭다면 계속 가던 길로 가라고. 마야는 몸을 돌려 바위 더미 쪽으로 들어선다. 트레일 마커가 없는 구간, 관리자의 경고가 무의미해지는 공간. 닐이 발걸음을 옮긴다. 평범하고 조용한 그가 마야의 뒤를 따르기로 한다. 제이슨을 끌어내고 싶었지만 그 대신 닐이 따라온다. 그 사실이 그녀를 더 자극한다. 마야는 오기가 생긴다. 그녀는 점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간다. 바위 위를 껑충껑충 뛰어넘고 틈새를 스치듯 지나간다. 발밑은 불안정하고 숨소리는 거칠어진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는다. 질투, 욕망이 뒤엉켜 그녀를 몰아넣는다. 그리고 결국 한 발이 허공을 밟는다. 마야의 몸이 균형을 잃는다. 그녀는 순간적으로 손을 뻗지만 바위와 바위 사이로 벌어진 틈이 그대로 그녀를 삼킨다. 어둠 속으로 소리가 꺼져 내려간다. 남겨진 건 메아리뿐이다. 마야의 몸이 바위 틈 속으로 사라진 직후 공기는 잠시 고요하다. 한편 제이슨과 레이첼은 이들이 떠나간 자리에 그대로 서 있다. 레이첼이 말한다. 닐과 마야는 함께 있으니 우리는 돌아가자고. 그렇게 레이첼은 제이슨을 이끌어 주차장 지점으로 발걸음을 되돌린다. 마야를 시야에서 놓친 닐은 서둘러 바위를 건넌다. 발소리를 줬듯 그녀가 향한 방향으로 몸을 밀어 넣는다. 그때 어딘가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온다. 닐은 숨을 고르며 소리를 따라가지만 눈앞에는 아무것도 없다. 바위 더미와 크랙, 수십 개의 틈만이 입을 벌리고 있다. 닐은 직감한다.
마야가 어딘가로 빠져버렸다는 것을. 그러나 어디로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주변은 끝없이 이어진 틈으로 가득하다. 하나하나 들여다보는 것은 불가능하다. 닐은 목이 터져라 외친다. 그러나 대답은 돌아오지 않는다. 닐은 두려움에 사로잡힌다. 여기서 벗어나 도움을 청하면 다시 이 지점을 찾지 못할 것 같다. 그러나 그대로 남아있어도 그녀를 찾을 방법은 없다. 닐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낸다. 제이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건다. 그러나 응답은 없다. 화면에 뜨는 통화 연결 중 표시만이 공허하게 반복된다. 막다른 선택지 속에서 그는 어떻게 해야 할까? 어둠 속 마야가 눈을 뜬다. 몸은 폭 30cm에 좁은 수직 틈에 걸려있다. 팔과 어깨가 바위에 눌리며 숨이 거칠어진다. 위로 올려다보니 약 5m 위 희미한 빛이 보인다. 그러나 지금의 체력으로는 버틸 수 없다. 조금이라도 잘못 움직이면 그대로 추락할 것 같다. 마야는 결심한다. 일단 바닥을 찾아 내려가기로. 몸을 비틀며 조심스레 미끄러진다. 통로는 점점 넓어지고 발끝에 단단한 감촉이 닿는다. 그녀는 바닥에 도달했음을 깨닫는다. 깊이는 약 10m. 돌이 삼킨 함정 속에 자신이 고립되었음을 인식한다. 마야는 휴대폰을 꺼내 레이첼에게 전화를 건다. 신호음만 울린다. 응답은 없다. 그녀는 다시 위를 올려다보며 몸을 밀어 올린다. 그러나 통로는 좁아 어깨가 걸리고 흉곽이 끼인다. 올라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순간 그녀는 닐을 떠올린다. 자신을 따라온 유일한 사람.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외친다. 소리는 협곡 위로 퍼져나간다. 닐은 바위 위에서 그 소리를 듣는다. 마야가 어디에 있는지 알게 된 것이다. 닐은 몸을 바짝 구부리고 틈을 내려다본다. 어둠 속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친다. 닐은 재빨리 결정을 내린다. 자신의 셔츠를 벗어 마야가 빠진 틈 위에 표시해둔다. 이 지점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다. 그리고 협곡의 바위 위를 넘어 구조를 요청하러 전력으로 달린다. 한편 입구의 주차장, 레이첼과 제이슨은 느긋하게 기다린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도 두 사람은 돌아오지 않는다. 제이슨은 휴대폰을 열어본다. 수십통의 부재중 전화, 그리고 한 통의 메시지. 마야가 없어졌다. 구조대에 연락했다. 구조대를 만나면 우리가 헤어졌던 곳으로 안내해달라. 그리고 저 멀리 구조대가 도착한다. 구조대 약 20명이 현장에 도착한다. 그러나 실제로 틈으로 몸을 밀어 넣을 수 있는 사람은 5명 남짓이다. 나머지는 장비와 조명, 로프를 준비하며 대기한다. 구조대는 일단 그녀의 체온과 체력 보존을 위해 식량과 물, 담요를 내려준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구조를 시도한다. 첫 번째 시도, 구조대는 로프를 내려보낸다. 마야가 그 로프를 잡고 몸을 끌어올리려 하지만 몸은 벽에 걸리고 어깨가 끼인다. 상승은 곧 멈춘다. 동료가 보고한다. 그녀가 올라올 수 없다고. 두 번째 시도, 구조대 한 명이 몸을 거꾸로 틈 속에 집어넣고 망치와 끌로 통로 확장을 시도한다. 그러나 구조자가 거꾸로 매달린 채 혼자 장시간 망치질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리고 30cm 폭의 통로 안에서 망치질을 하기에는 움직임이 극히 제한된다. 상황이 여의치 않자 구조자는 다시 통로 밖으로 올라간다. 지켜보던 닐의 얼굴이 무너진다. 제이슨과 레이첼은 말이 없다. 협곡 위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는다. 잠시 정적. 그 순간 마야가 결심한다. 구조대가 망치와 끌을 내려준다. 그녀는 직접 바위를 쳐내기 시작한다. 한 번, 또 한 번. 좁은 틈에 금속 소리가 울려 퍼진다. 돌가루가 흩날리고 손목이 떨린다. 통로는 조금씩 넓어진다. 구조대는 통로에 식용유를 붓는다. 마찰을 줄이기 위한 마지막 수단. 구조대원은 웨빙을 틈 안으로 내린다. 마야는 숨을 고른다. 그리고 온몸을 틈에 밀착시킨다. 구조대가 웨빙을 당긴다. 바위가 살을 스치고 통로가 비명을 내지르는 듯 울린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몸이 틈 위로 끌려오른다. 어둠은 끝내 그녀를 삼키지 못했다. 그러나 그 안에서의 12시간은 영원과도 같은 시간이었음을 모두가 안다. 마야는 결국 살아남는다. 약 12시간 동안 어둠 속에 갇혀있다가 새벽 1시경 구조대의 손에 의해 지옥의 공간 밖으로 나온다. 구조 후 그녀의 온몸은 찰가상과 피로로 지쳐 있었지만 큰 부상 없이 살아 돌아온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을까? 그날의 시작은 그 알지 못할 욕망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알지 못할 질투와 집착이 그 불을 지폈다는 것을, 그 작은 균열이 결국 그녀를 지옥 같은 공간으로 밀어 넣었다는 것을. 만약 닐이 끝까지 따라오지 않았더라면 그녀는 아마 영원히 그 틈 속에 묻혔을지도 모른다. 시간은 흐른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비극. 그러나 경고는 오래가지 않는다. 그리고 그 후 같은 자리, 낯익은 두 남녀가 서 있다. 공식 루트를 벗어난 그들의 발길은 지도를 벗어난 회색의 공간에 닿아 있다. 미지의 세계가 주는 짜릿함은 경고의 표시를 쉽게 지워버린다. 바위 더미 아래 10m 수직 통로가 입을 벌리고 있다. 그리고 그 짜릿함을 미끼로 한 명 남짓한 어둠의 챔버가 그들을 맞이한다.